우리가 자비심을 가지게 되면 하늘과 감응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진정한 자비심을 품으면 신의 가호를 받는다고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 땅, 사람과 같이 서로 감응하는 하늘의 이치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실 속에서 이런 이치를 더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번 더 가르침을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갖춰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선 예를 들면 복이 있는 운명과 관상입니다. 이는 두 가지에서 비롯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랜 세월에 걸쳐 덕을 쌓고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환생을 거듭합니다. 어느 생에 덕을 쌓고 선행을 베풀며 늘 남을 돕고 탐욕을 줄인다면 그 자체로 상서롭고 자제로운 삶,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원불멸의 생애 속에서 태어나고 죽음의 순환을 몇 차례 거듭한 후에 자비를 근간으로 선수행에 매진한다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명확히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고 사물을 대함에 있어서 늘 청정하고 자제롭고 굳건한 의지를 모두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대업을 이루는 사람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충만한 에너지를 갖추고, 둘째, 자비와 관용을 갖추며, 셋째, 끝없는 지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고대 중국의 어느 황제와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임의로 골라서 서로 비교하고 분석해 봅시다. 운명과 마음가짐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환상을 통해 한 사람의 운명과 덕행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 초상화는 청나라 황제군요. 청나라를 세운 누르하치의 인상은 여러분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을 줍니까? 에너지가 느껴지네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청나라의 초대 황제입니다. 2대 황제인 황태극은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느껴집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눈빛이 예리한 느낌이 듭니다. 3대 황제를 보시죠. 순치 황제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순치제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거나 우타이 산으로 출가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상이 어떻습니까? 순하고 부드러운 인상이네요. 조금 유약한 느낌이 들죠. 입, 코, 눈을 잘 보면 에너지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강희제를 보시죠. 40대에 그린 초상화로 보이네요. 강희제의 중년과 노년의 모습입니다. 중년과 노년. 저는 노년의 모습에서 용왕의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눈, 코, 입, 귀의 조화가 어떻습니까? 귀한 상으로 보이시나요? 같은 황제의 초상화인데 외모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는 조금 다릅니다. 중년의 강희제는 원만함, 자신감, 그리고 문물을 겸비한 인상이 느껴지죠. 두 눈에도 총기가 서려 있습니다.
노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세히 보면 두 귀가 거짓말처럼 크죠.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양쪽 귀의 높이가 서로 같습니까? 어느 쪽이 더 높나요? 화면에서 오른쪽이요? 강희재의 기준으로 볼 때 좌우 어느 쪽이 더 높나요? 왼쪽 귀가 더 높죠. 왼쪽이 더 높습니다. 오른쪽 귀보다 왼쪽 귀가 높으면 집안에 형 모양처를 둔 상입니다. 황후의 성품도 어진 편이었죠. 후궁들도 황제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여복이 있었던 거죠. 황태후를 포함한 후궁들 모두가 황제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효장 황태후였죠. 더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만 확실히 좋은 상이죠. 다음으로 넘어가죠. 옹정제입니다. 옹정제, 정말 둥글고 단정한 인상이네요. 다음은 걸륭제입니다. 걸륭제는 관련된 일화가 참 많죠. 옹정제와 인상을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낫습니까? 걸륭제의 인상이 더 대범해 보입니다. 더 대범하고 패기가 넘쳐 보이죠. 당당해 보입니다. 조부를 닮아서 왼쪽 귀가 더 높네요. 코는 걸륭제가 더 좋습니다. 융비라고 부르죠. 용이 아니라 융입니다. 높이 솟아오른다는 뜻입니다. 입은 반듯합니다. 눈썹은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죠. 각각 두 갈래씩 합하면 숫자 4가 됩니다. 사의 승평이죠. 사의 승평. 사의 승평. 온 세상이 두루 편안하다. 사의 승평이죠. 상스러운 뜻입니다. 네모 반듯한 상은 단정함을 뜻하죠. 걸륭제의 청년 때 모습입니다. 요즘 말로 훈남이네요. 이 잘생긴 청년 좀 눈여겨보세요. 남자친구 고를 때 참고하세요. 젊었을 때 관상은 아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지금 홀쭉하다고 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해야죠. 걸륭제는 어려서부터 특출났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총명했죠. 대여섯 살 때 이미 그 총명함이 아버지인 옹정황제를 넘어설 정도였습니다. 그 덕분에 할아버지의 눈에 들었고 할아버지의 손에 자랐습니다. 정말 영리하고 총명했습니다. 네, 다음. 걸륭제의 아들이죠. 가경제입니다. 가경제 옆의 인물은 가경제 다음의 황제 도광제입니다. 도광제가 조금 더 말랐네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도광제 다음은 한풍제. 그 다음은 동치제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이요. 마지막 한 명이래요. 방금 본 인물들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빠르게 쭉 훑어보면서 생각해보고 관찰해보세요. 어느 황제의 에너지가 더 강렬했는지 비교해보세요. 모두 한 가문의 가족들입니다.
다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는 미국 역대 대통령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사진은 빠르게 쭉 한번 훑어봅시다. 느낌을 보세요. 최고 권력자들의 외모나 눈빛은 어떤 느낌인지 말입니다. 강렬한 느낌도 있고 유약한 느낌도 있을 겁니다. 청나라 황제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쭉 훑어보세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지만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볼까요? 다른 건 보지 말고 어떤 에너지가 느껴지는지를 살펴보세요. 그 느낌만 생각해 보세요.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현재 미국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아마 75세일 겁니다. 올해 75세라고요? 75세 대부분이 지팡이를 짚고 콜록거립니다. 대선을 치렀다면 아마 반죽음이 되었겠죠. 그의 말에서는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정치 성향은 우선 덮어둡시다. 그 나이에 저런 에너지를 가지고 남들과 언쟁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열정과 에너지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일 인삼을 먹는다고 에너지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레이건 대통령 사진을 볼까요? 사진이 정말 잘 나왔네요. 70세가 넘었는데도 이런 눈빛과 풍채를 간직하고 있다면 30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청년은 누구죠? 레이건 대통령입니까? 젊은 시절의 모습이군요. 레이건 대통령은 젊은 시절 배우였습니다. 정말 인물이 뛰어났죠. 정말 잘생겼네요. 장수한 대통령이기도 하죠. 93세까지 살다가 200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관상을 보니 정말 완벽하네요. 보이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이런 인물들은 선천적으로 강한 에너지를 타고납니다. 패왕이라 불릴 만한 에너지를 품고 대통령 또는 황제가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패왕의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독립적인 사고력, 관찰력, 감수성, 연설력, 판단력, 지혜와 지략, 자비심, 굳건한 의지, 빠른 행동력, 빠른 실천력, 차분함과 침착함, 그리고 보는 일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과 기운은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그 운명과 기운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청나라를 세운 초대 황제 누르하치는 온몸에서 한기를 풍깁니다.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살기를 못 느끼셨나요? 당시 누르하치의 외모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평범한 관료가 누르하치를 마주하면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도 힘듭니다. 차라리 무릎을 꿇는 게 더 편합니다. 서 있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결국 무릎을 꿇고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큰 소리로 윽박지르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상대가 두려움에 떱니다. 마치 서슬퍼런 칼날과도 같죠. 용맹하고 살기등등한 카리스마로 천하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난폭한 용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한편 걸륭자는 문물을 겸비한 인물이었고 대업의 기반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조부와 부친이 잘 가꾸어 놓은 세상을 물려받았으니까요.
나라 안팎으로 모두 평안했으니 경제, 문화, 민심만 잘 다스리면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권륭제 시기는 태평성대가 이어졌습니다. 권륭제의 상을 살펴보면 결코 열악한 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복자의 상을 지녔죠. 특히 권륭제의 중년과 노년의 상을 보면 차분한 위엄이 서려 있습니다. 엄숙하면서도 고귀한 느낌이 들죠. 하지만 동시에 친근감도 느껴집니다. 권륭제는 낙천주의자였습니다. 초상화를 그리는 동안에는 진지하고 엄숙했지만 평소 이야기를 나눌 때는 격이 없는 농담을 즐기는 친근한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미소가 사라지면 범접할 수 없는 황제의 위엄을 보였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왕의 운명이죠. 권륭제의 눈빛과 코를 보면 코가 높고 넓으면서 두껍고 길죠. 주관이 뚜렷한 상입니다. 자신의 주관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주관이 없으면 큰일을 못합니다. 오간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황제의 권위와 지위를 상징합니다. 정말 완벽한 상입니다. 오늘 수업이 끝난 후 인터넷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청나라 권륭제 이후의 황제들을 찾아서 그들의 인상을 잘 살펴보세요. 물론 어딘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단명하거나 업적이 미미한 황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 황제들은 인상에서 엄숙함이나 완벽함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나라의 운명은 황제와 관련이 있을까요? 황제가 가진 에너지의 양과 질이 영향을 미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제가 총명하지 않아도 세금은 적게 거두고 생활도 딱히 문제가 없다면 그걸로 괜찮은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능력과 지혜가 뛰어난 황제는 생산력을 발전시킵니다. 공업을 발전시킵니다. 농업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야 사회가 안정되고 재난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불운한 황제는 아무리 총명해도 나라 곳곳에 화재와 홍수가 끊이지 않습니다. 물난리가 잠잠해지면 메뚜기 떼가 덮치고 메뚜기 떼가 사라지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 2년도 되지 않아서 화산이 폭발합니다. 뒤이어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비롭고 선한 마음으로 더 많이 염불해야 합니다. 자비로운 사랑의 마음과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만물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나무이고 나무가 곧 나이다. 내가 곧 강이고 강이 곧 나이다. 내가 곧 산이고 산이 곧 나이다. 내가 곧 하늘이고 하늘이 곧 나이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기 어렵다면 내가 곧 그이고 그가 곧 나이다.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나의 행동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집니다. 나를 둘러싼 세상이 달라집니다. 고위 관료나 지도자들이 갖춘 강한 에너지와 뛰어난 기질은 꾸준한 학습과
청정한 수행을 통해 키우고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이런 능력을 타고납니다. 온갖 탁월한 능력들을 한 몸에 지니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능력의 일부라도 얻으려면 10년, 20년, 30년은 노력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부라고 해도 능력을 얻었으니까요. 능력을 손에 얻으면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영산에 자비로운 빛이 마음을 영원히 비추는 등불이 되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탐욕과 욕망에 젖지 않도록 이끌어 줄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능력은 많습니다. 굳건한 의지와 자비심 역시 수행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생의 인을 알고자 하면 지금 받는 그것이요. 내생의 과를 알고자 하면 지금 하는 그것이다. 사람의 운명은 배움과 교정을 통해 원만히 다듬을 수 있습니다.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완벽히 바꿀 수 없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분명 생깁니다. 단지 변화의 크기와 정도만 다를 뿐이죠. 하늘, 땅, 사람이 하나 되어 하늘을 우러르고 만물을 사랑하면 새로운 운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수업을 하면서 편한 마음으로 소통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 고정관념에 분명한 변화가 생겼을 겁니다.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찾아오면 우리의 운명, 행동, 습관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 눈빛, 외모, 목소리, 운명이 모두 바뀌기 시작하죠. 며칠 동안 꾸준히 연불 하신 분들은 지금 자기 손바닥을 살펴보세요. 손의 살집이 예전보다 손바닥의 살집이 더 오르지 않았나요? 흰바탕에 붉은 빛이 감돌죠. 평평하고 굳은 살만 턴 손바닥이 건조하고 갈라졌던 손바닥이 촉촉하게 변한 분도 있을 겁니다. 납작하고 앙상하던 손바닥에 살집이 두툼이 올라온 분 있나요? 아마 계실 겁니다. 복 있는 상을 가진 분들은 지난 며칠간의 수업을 듣고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을 겁니다. 입이나 몸에서 나던 악취가 사라지고 상쾌한 향기가 나는 분도 있습니다. 저와 함께 연불하던 분 중에는 손이나 몸에서 향기가 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향기가 퍼질 때 마음속은 즐거움, 지혜, 상서로움으로 가득 찹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귀한 사람은 몸에서 향기가 납니다. 향수 냄새가 아닙니다. 복이 있는 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귀한 사람의 피부는 보통 사람과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가피를 해드리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몸이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에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없애겠습니다. 질병이 있거나 불편하고 자제롭지 못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테니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이완하면 됩니다. 양동이를 가져오십시오. 라이터를 주십시오. 그러면 계속 그리겠습니다. 통증들을 해결하겠습니다. 허리 통증, 다리 통증, 치통, 그리고 복통입니다.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모든 통증들은 제가 붙인 삼매 진화로 모두 사라집니다. 요즘 유행하는 전염병 종류가 몇 가지죠? 모든 전염병들이 사라지기 바랍니다. 모든 마장을 없앱니다. 모든 원망을 없앱니다. 역시는 이제 돌아가십시오. 인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함께 염송하십시오. 대자 대비하신 약사부처님께 감사합니다. 일광보살님 감사합니다. 월광보살님 감사합니다. 12야차 신장님 감사합니다. 모든 신령님들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수업이 자연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배우고 익혀서 자연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의 평정을 찾고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성공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늘 마음속에 자비심을 간직하고 하늘과 세상 만물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자연의 이치를 따른다면 그 길은 자연스레 나타납니다. 억지로 찾으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늘이 우리를 찬란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합니다. 진정한 자비심을 마음에 품고 하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풀과 나무를 사랑하고 모든 중생을 사랑하세요.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세상 만물을 품에 끌어안으면 이런 가르침과 깨달음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시간부터 하늘의 인도를 받고 부처님의 자비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 모두 자비로운 마음과 굳건한 의지를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없는 복을 누리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 오늘 좋은 기운을 얻으셨다면 주변의 친구나 지인들과 함께 나누세요.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이 생길 때 확고한 의지와 에너지가 부족해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과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면 무량한 공덕이 쌓입니다. 남을 구하는 것이 자신을 구하는 것이고 남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사랑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만물을 품에 끌어안으면 내가 곧 세상이 됩니다.